안녕하십니까. 생방송뷰 임지웅입니다. 목서윤입니다. 네, 지난 이 광복절 연휴에 전국적으로 다양한 행사와 축제들이 펼쳐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전국에 찾아온 손님들이 많아서 모처럼 들썩였는데요. 그렇죠. 우리 지역인 임실 필봉에서도 이 농악 마을 굿이 열렸는데요. 이게 올해로 20번째를 맞는 굿 축제인데, 그러니까 지난해 농악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걸 기념해서 올해는 다양한 무형유산 공연들이 펼쳐졌습니다. 마을 굿은 주민들의 화합, 휴식 그리고 치유의 장입니다. 그렇죠. 이 필봉굿의 역사가 400년이 됐다고 하니까요. 그동안 이 400년 동안 우리 주민들을 하나로 묶어준 그런 힘이었는데 여전히 이렇게 성대하게 열리고 있다고 하니까 참 고마운 일입니다. 네, 그리고 축제에서 얻은 에너지를 이제 다시 일상으로 잘 꾸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은 생생정보로 먼저 시작합니다. 네. 우리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죠. 네, 이동수단으로는 없어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런 자동차를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탈 수 있다면 어떨까 한 번쯤 생각해 볼 법한데요. 우리 지역에서 이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이 자작 자동차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네, 경주장을 아주 뜨겁게 달군 젊은 청춘들의 도전기, 지금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엔진음에서 느껴지는 도전 정신. 젊음과 패기로 도전한다. 드디어 결전의 날. 2015 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 그 뜨거웠던 현장을 소개합니다. 바다 위의 만리장성이라 불리는 새만금.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새만금처럼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들의 열정이 이곳 새만금 군산 자동차 경주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스스로 만들어낸 자작 자동차 대회. 국내외 101개 대학에서 184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자동차란 분야는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이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만 배운다고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됐을 때 그게 바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직접 차를 만들어 보는 학생과 또 만들어 보지 않은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 학생들은 차를 자기가 만들어서 직접 한번 타볼 수 있다는 그런 열정과 정열을 가지고 경주대에 참가함으로써 이 경주의 우수한 성적도 중요하지만은 행사를 즐김으로써 미래의 자동차 공학으로서의 자기 가능성을 갖다가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고요. 오프로드와 온로드의 경주 부문과 전기 자동차 경주, 기술 부문까지 총 5종목에 출전한 수많은 선수들. 대회 시간이 다가올수록 분주한 곳은 차량 수리 장소였습니다. 완주할 때까지 고장나지 않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팀원들. 여느 전문가 못지않은 손놀림에서 이들의 실력이 느껴집니다. 하는 이제 오프로드로서 이제 저기 거친 서킷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차로 달려서 내구도가 얼마나 차량이 튼튼한가 그걸 테스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차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이제 점수가 높아져요. 중간에 부서지거나 하면은 실격되고 점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차량을 튼튼하게 만들어요. 자동차는 남자의 전유물이라고 누가 말했던가요? 당당히 팀의 한 일원으로 참가해 자기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성민혜 팀원. 팀의 분위기 메이커도 성민혜 팀원의 몫입니다. 저 원래 자동차 과고요. 자동차 좋아해서 이 학교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여기 참여하게 됐습니다. 파이프나 이런 거, 알가공 이런 거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차가 굴러갈까 의심도 해보고 이런저런 걱정도 많이 했는데 막상 대회 와가지고 타는 거 보니까 그냥 신기하고 이제 앞으로 경기가 남았잖아요. 그거 무사히 맞췄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을 위해 많은 땀을 흘렸을 대회 참가자들. 대회 시간이 다가올수록 더욱 분주해집니다. 지금 뒤쪽이 축이 빠져서 이거 다시 잡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한 바퀴 경기를 타봤는데 문제가 심해서 지금 수리를 해서 그 다음 경기에 출전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전북 지역 학생들도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최근 성적이 좋은 군산대학교 학생들은 올해도 상위권을 기대해 봅니다. 재작년에는 포뮬러 최우수상 받았고 이제 작년에는 바자가 동상을 받았었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두 팀 다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출발 신호와 함께 오프로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굉음을 내며 피니시 지점을 향해 속력을 내는 드라이버들. 지금 이 순간을 위해 그동안 고생했던 많은 팀원들의 얼굴이 드라이버들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겠죠? 경기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드라이버와 경기장 밖에서 전략을 함께 세워주고 있는 팀원들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어 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코너를 돈던 차량 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치열한 경기가 진행될수록 곳곳에서 발생되는 사고들.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아 선수 얼굴에 안타까움이 역력합니다. 조향이 부러졌어요. 이 조향 타이로드가 조향 축이 아예 전체가 기어가 망가져, 고무 기어가 망가져서. 그러면 다음번에는 어떻게? 저 이제 졸업해갖고 이제 못하죠. 더 하고 싶어도 못하죠. 과연 전북 지역 선수들은 잘 달리고 있는 걸까요? 저기 원광대학교 차량이 눈에 띕니다. 완주를 향해 힘차게 달리는 다른 전북 지역 차량도 눈에 들어오네요. 너무나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시선을 잘 주셨은 대로 다시 한번 선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무사히 완주를 마치고 들어오는 차량들. 완주했다는 기쁨을 느끼는 건 드라이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한 만큼 결과가 성과가 있어서 진짜 행복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도전에 성공했다는 기쁨을 팀원들과 나누는 순간입니다.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 드라이버로서의 그 책임감이 있었는데 그걸 다 완주했다는 것에 정말 이제 팀원들 볼 면목이 생겼어요. 20바퀴 좀 넘어서 클러치 케이블이 끊어져가지고 이게 변속을 정말 어렵게 했는데 그래도 완주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운행 중에 좀 많이 불안해가지고 완주를 못할까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처음에 이제 드라이버한테 이제 차 망가지고도 좋고 완주해 주니까 그냥 조심히만 온나 이렇게 말했는데 결과에 상관없이 그냥 잘 안전하게 돌아와서 그게 제일 기쁩니다. 정말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 많았는데 그거에 보답해서 이렇게 완주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고맙다. 또 다른 경기장. 이곳에선 차의 가속력을 평가하는 포뮬러 부문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출발 신호와 함께 굉음을 내뿜으며 우승을 향해 속력을 내봅니다. 코너를 돌 때의 선회 성능과 기동성, 핸들링을 평가합니다. 대회는 경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아이디어와 디자인 부문에도 많은 선수들이 도전했는데요. 이곳에서 선보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곧 현실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술 아이디어 부분에서 오프로드 차량의 서스펜션 설계에 대해서 출품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출품한 게 비록 대학생의 아이디어지만 저희 출품한 것을 토대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실제 자동차 산업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이걸 만들어 보면서 일단 관심이라든지 그다음에 각각의 이제 세부적인 기술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학습하게 되고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걸 바탕으로 관련 직종에 취업을 하면서 아무래도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런 생각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산업으로서의 연계가 되는 그런 걸로 이제 아마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미리 졸업했던 친구들은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적용을 하고 있고 나중에 돌아와서 후배들한테나 재학생들한테 그런 것들을 전달해주는 그런 이제 유기적인 관계가 되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꿈이 있기에 도전할 수 있고 도전하기에 열정이 느껴집니다. 미래의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갈 전국 모든 대학생들의 도전 정신에 박수를 보냅니다. 네, 이 전국 101개 대학, 184개의 팀이 이번 대회에 참가를 했는데 저는 아까 그 오프로드 부문이 특히 인상 깊더라고요. 네, 아까 그 원광대학교 선수가 마지막까지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던 게 참 그렇죠.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우리 지역 학생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줬는데 이번 오프로드 부문에서는 이 군산대학교와 원광대학교가 장려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포뮬러 부문에서는 군산대학교가 동상을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네.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뭐 그 외에도 이번 대회에 참가한 전국의 이 대학생 선수들에게 격려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출출한 저녁 시간 눈이 번쩍 뜰 만한 아주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는데요. 네, 이 생방송 뷰의 야심찬 새 코너입니다. 이 엉뚱발랄한 차지혜 리포터가 함께하는 미식일기 시간입니다. 이제 점점 여름이 끝무렵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30도가 넘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불쾌하기도 하고 덥고 짜증도 나는데 네. 그래서 오늘 미식일기에서는 이열치열 더위를 날려버릴 아주 매운 음식들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네, 뭐 벌써부터 이 화끈한 기운이 막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음식들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해가 뉘어뉘어지는 오후 뜨거운 태양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멋진 오프닝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차지혜 리포터. 다시요. 감독님, 저 마음에 안 들죠? 우리 진짜 9시부터 나와가지고 해 다 지네. 음식 프로 맞죠? 진짜 너무 힘들어. 밥 좀 주고 해. 나 배고파서 더 못하겠어. 짜증나죠? 아니요, 좋은데요? 그냥 좀 밥만 좀 주고 하자고요. 식사를 하시죠. 진짜요? 정말이에요? 진짜 가시죠. 그만 찍고 가요.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밥 먹자는 이야기에 그저 좋단다. 그런데 여긴 찜질방 아닌가요?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여기서 도대체 어떤 음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식혜? 이거 이거라고요? 그럼 일단 입고 안녕. 이따가 봐요. 어디까지 오시려고요? 대박! 이거 지금 오늘 먹는 거예요? 드디어 공개되는 오늘의 음식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대박! 저 오늘 그렇게 고생을 시키시더니 근데 뭐가 다 이렇게 빨개요? 한눈에 봐도 화끈한 기운이 팍팍. 이열치열 늦더위 스트레스 한 방에 날려버릴 마성의 매운맛 참신한 음식 삼총사 납쇼. 잘 먹겠습니다. 저 오늘 이거 먹으면 스트레스 다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국물 한번 맛을 봐야죠. 한번 마셔볼게요. 띵어와 가슴까지 뜨거워지는 얼큰한 국물. 40년 노하우 진짜 불맛을 보여준다. 신선한 해산물과 쫄깃한 면발은 기본 중에 기본. 매운맛의 절대 강자 고추 짬뽕. 누가 내 목에 불질 넣니? 입가는 화끈거리고 땀은 쭉쭉 나지만 한 번 맛보면 멈출 수 없는 치명적인 매력의 고추 짬뽕. 군침 돈다. 군침 돌아. 와, 일단 국물이 진짜 진해요. 이게 죽순 맞죠? 이게 아삭아삭하게 씹히는데 또 면은 쫄깃하고 진짜 기분 나쁘게 매운맛이 아니라 먹을수록 자꾸 땡기는 맛? 근데 맛있긴 한데 맵긴 맵다. 물 없어요, 물? 이게 뭐예요? 설마 지금 이걸 해야 물을 준다는 거예요? 하긴 해야죠. 선풍기 가시죠. 더운데 잘 됐다. 선풍기 앞에서 짬뽕? 해볼만도 한데. 예쁘다. 예뻐. 아름답다. 우아하다. 맛있는 거 왜 이렇게 먹어? 이제 맛있게 먹어야지. 안 해. 물이
물이 없어도 멈출 수가 없는 매운맛 중독 그 두 번째.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갈비찜 드시겠다. 푸른바다 저 멀리에서 날아온 초강력 매운맛. 달큰한 돼지고기 육즙과 환상의 조화를 펼친다. 새빨간 자태에 좌리르 흐르는 윤기, 입술까지 얼얼해지는 매운 갈비찜. 자, 이제 두 번째 매운맛, 매운 갈비네요. 살코기 보세요. 근데 제가 진짜 고기 좋아하는데 이것도 물 없이는 안 되겠어요. 바로 미션 갈게요. 주세요. 이건 뭔가요? 너무 좋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제의 30초 미식 정보 시작합니다. 공포의 매운맛, 매운 갈비 제가 한번 먹어볼 건데요. 큼직하게 한 입. 일단 육질이 부드러워서 목 넘김이 좋은데요. 걸렸습니다. 불이 났어요. 밑에 차갑고 위에 뜨겁고 저 진짜 못하겠어. 진짜 발은 시렵고 머리는 뜨겁고 입은 타들어가겠고 이런 미션 대체 누가 생각한 거야? 물 좀 주세요. 물 좀 진짜 한 번만 주시면 안 돼요? 또 뭐야? 진짜? 자, 이제 물도 확보가 됐겠다. 오늘의 마지막 음식, 매운 음식의 끝판왕. 닭발. 내가 제일 잘 나가. 매운맛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이것. 아찔한 매운맛과 자꾸 끌리는 단맛의 조화. 비법 양념 쏙쏙 되도록 충분히 채워준 닭발을 불맛 제대로 살리는 숯불에서 노릇하게 구워준다. 쫄깃하고 탱탱한 식감까지 맥주 한 잔 생각난다. 아빠들 보고 있나? 매운 닭발 대령이요. 겉모습만 보고 못 먹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맛이에요. 닭발은 손으로 먹어야 제맛이죠. 불맛이 제대로네. 매운데 자꾸 먹게 돼요. 콜라겐 덩어리 듯. 콜라겐도 섭취하고 땀 흘려 노폐물도 빼고 피부도 좋아지겠다. 물. 맛있고 이제 맛있고. 음료 주세요. 이거였구나. 대체 어떻게 먹으라는 거지? 이렇게? 시원해. 감칠맛 난다 진짜. 손에 쏙 빼는데 사람을. 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매운 요리 열전 3가지 음식 다 맛봤는데요. 저 혼자 고군분투하는 모습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네, 이제 여름도 다 끝나가지만 아직 늦더위가 남았잖아요. 우리 시원하게 보내주자고요. 뭐 이상한 거 더 시키기 전에 좀 도망가야겠어요. 안녕. 어디 가세요? 집이요. 아직 못 가는데? 네? 왜? 미션에 실패한 당신 떠나라 불가마로. 이열치열 끝까지 더위와의 한판 승부를 벌인다. 음식 리포터가 이런 거였구나. 정말 힘드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잘할 수 있어요. 차절 파이팅! 미식일기 파이팅! 오늘 집에 가서 일기에 욕은 안 써야 될 텐데. 시간 안 됐어요, 근데?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무더위에 지친 하루, 화끈한 매운맛과 시원한 음료 한 잔에 날려버리던 고단함. 이 맛을 알랑가 몰라.
네, 이열치열, 열을 열로 다스린다는 음. 말인데요. 이게 과학적인 근거도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매운 음식을 먹으면 혈액 순환이 일단 잘 되고요. 이 땀으로 노폐물들을 이렇게 배출시키면서 서서히 체온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또 이 고추에 있는 캡사이신 성분이 이 엔돌핀 분비를 이렇게 좀 촉진을 시켜서 이 스트레스 해소에도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도 이열치열로 매운 음식 맛있게 드시고요. 스트레스도 또 더위도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고 최명희 작가의 소설 혼불을 기리는 문학상이죠. 이 혼불 문학상이 올해 5번째 수상작을 냈습니다. 네, 총 155편의 응모작 중에 수상작은 바로 이광재 작가의 바람보다 큰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격변기 우국지사들의 정신 세계와 갈등 또 시대적 고민을 밀도 있게 그려낸 수작이다. 뭐 이런 평을 받았는데요. 오늘 뷰톡톡에서는 이광재 작가를 직접 모시고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를 조금 하셨나요? 좀 기대를, 소감을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많이 했고 무엇보다도 주변에 가까운 분들과 크게 한번 취해보고 싶어서 네. 그것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기대 덕분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그동안 혼불문학상 수상작들은 네. 이 여성의 삶을 그린 작품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번 작품은 이 전봉준과 동학 네. 농민혁명을 그려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전봉준과 동학농민혁명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또 기존의 소설로도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소 식상하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해석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전봉준과 동학농민혁명을 단순하게 농민들이 생계 문제로 인해서 항거한 그런 일회성 항쟁이 아니고 네네. 정치 권력에 접근하는 세력들 간의 문제의식이라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조선 말기에 정치 권력에 접근하는 개화파, 그다음에 대원군 세력, 그다음에 기존의 정치 세력, 거기에 농민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한번 이룩해 보겠다는 하나의 정치 행위로서 네. 농민 항쟁을 일으킨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전봉준과 동학농민혁명을 조명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데 또 3년 전에는 정봉준 평전을 네. 집필하셨는데 네. 이렇게 전봉준이랑 동학혁명에 혹시 천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거는 제 문학 인생과 관련되는데요. 네. 제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이 현실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네네. 지점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근대죠. 네네. 그래서 우리의 근대는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왔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성취와 좌절이 있었는가 그걸 먼저 살피는 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동학농민혁명에 뛰어든 농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점을 천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이 현실을 보기 위해서 과거의 어떤 과거를 한번 다시 살펴본 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사실 이렇게 어떤 뭐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볼 때 이 사실과 이 문학적 상상력 사이의 어떤 경계를 독자들이 네.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번 작품에서는 우리 작가님의 어떤 상상력이 발휘된 부분 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너무 많이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조금만 네. 알려주시면. 일단 이 작품 속에서 등장하게 될 각 세력의 순회, 다시 말하면 각 세력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은 역사적 실존 인물들을 데려왔습니다. 네. 그러나 소설이라는 것은 실존 인물들만의 실제적인 사실을 다루는 게 아니고 여러 또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들이 등장해서 작가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그러한 행위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 실존 인물들 밑에 이제 하위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그 시대가 다른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이 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비록 이 동학농민혁명이 실패는 했지만 네. 우리 역사에 남긴 의미는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동학농민혁명은 권력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실패했죠. 네. 또 싸움에 졌다는 측면에서도 실패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전 근대적 요인들, 다시 말하면 신분제의 질곡, 그다음에 전 근대적이고 비합리적인 조세제도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타파가 됩니다. 이것을 농민들이 가장 열정적으로 앞서서 부쉈던 내용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세계가 다시는 이전의 그런 어둡고 암울한 그런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지경으로 네네. 세계를 전진시킨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성공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후 우리나라 역사가 매우 질곡으로 점철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 과정에서 그 동학농민운동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의병운동에 다시 참여하게 되고 나아가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되고 또 해방 이후나 이런 과정들에서는 또 다른 민주화운동 세력으로 그 정신이 계승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지금 현재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일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반드시 패배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보이는 관점에 따라서는 네. 실패가 아닌 성공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봐주기를 바라면서 썼습니다. 네네. 네. 그 책의 에필로그에 보면 네. 우린 우리의 죄를 넘었다. 남은 죄는 뒷날의 사람들이 다시 넘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우리의 이 당시 농민들이 이 목숨을 걸고 새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죄를 넘었다면 네. 이 우리의 후손들이 넘어야 할 죄는 어떤 걸까요? 우리가 여전히 산적한 문제들이 있죠. 예를 네. 들면 민주주의를 보다 더 많이 일으켜야 하는 문제도 있겠고요. 발전시키고요. 또 네.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경제 정의 이런 것들을 실현시키는 문제도 있겠죠. 네네. 인권 의식을 함양하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통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런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또, 네. 우리가 넘어야 될 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이 질문이 좀 궁금해지는데 네. 작가님에게 네. 전봉준이란 어떤 사람인가요? 말씀하시기 일단 좀 어렵다. 네. 일단은 제가 우리 역사적 인물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한 분이고요. 네네. 전봉준의 개인적인 전봉준이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굉장히 큰 고독을 감내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말하자면 당시 온 백성의 생명을 당신의 두 어깨에 жил머지고 그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고민한 굉장한 고독을 견딘 사람으로서 어떤 경외감 같은 게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전봉준이 어떤 나아가고자 했던 그런 어떤 새로운 세계 혹은 새로운 비전 이런 것들을 좀 구현하는 그런 인간이 되기 위한 노력의 네네. 한 사표로서 저는 전봉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대에 또 전봉준을 우리가 찾아야 네. 될 것 같네요. 네네. 그러면은 그 앞으로는 또 뭐 어떤 이야기를 좀 쓰고 싶으신가요? 이제 우리 근대로 들어오는 입구를 살폈으니까 이제 문을 좀 더 열고 네네.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의병 운동이 있었을 테고 한일합방 독립운동이 있었겠죠. 네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예정인데 그쪽으로 가면 또 무겁잖아요, 이게. 그렇죠. 지금 소설도 좀 무거운데. 네네. 그래서 그쪽으로 가기 전에 좀 가벼운 블랙 코미디 같은 소설을 좀 한번 건너뛰고 이렇게 갈까 합니다. 네네. 징검다리로 또 약간 가벼운 걸 한번 건드려주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제가 바로 광복 70주년이었는데요. 네. 역사를 돌이켜보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은 대부분 이름이 없는 농민 그리고 백성들이었습니다. 네. 이들을 기억하는 게 우리 후손이 해야 할 의무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수상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또 다음 작품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웰빙 바람을 타고 각광받는 채소가 있는데요. 바로 네. 여주입니다. 그렇죠. 이 여주가 뭐 몸에 좋고 건강한 채소라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 특유의 쓴맛 때문에 꾸준히 먹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전국은 지금에서는 이 쓴맛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함께 쌉싸름한 여주맛 보러 가시죠. 속보입니다. 여름철 우리들의 건강을 책임질 채소가 지금 막 출하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신효선 리포터 나가 있는데요. 신효선 리포터. 네, 저는 지금 고흥 여주 수확 현장에 와 있는데요. 와, 이 여주가 큰 게 제 얼굴보다 좀 더 크나요? 이게 몸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몸매에도 그렇게 좋다네요. 이렇게 모든 곳에 다 좋은 여주. 그러나 입에는 조금 쓴 그 맛 때문에 일반인들은 손쉽게 여주를 접하지 못한다는 게 함정인데요. 이제 여주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를 통해 맛도 좋고 건강에는 더 좋은 여주의 세계로 빠져 봅시다. 이곳은 물 좋고 공기 맑은 고흥군 대서면. 넝쿨로 뒤덮인 신비한 이 공간에서는 지금 수확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한 작물이 있었으니 귀한 자태 자랑하는 이것이 바로 오이, 아니죠, 여주 맞습니다. 7월부터 수확이 시작되는 노지 여주는 11월까지 약 4개월가량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여주는 본래 인도 등 열대아시아 지역이 고향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당뇨에 좋다고 널리 알려지면서 웰빙 채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여주가 진짜 크네요, 어머니. 네, 여주가 유튜브부터 얼굴보다 더 크네요. 제 얼굴보다 좀 더 크나요? 네. 여주가 진짜 오이같이 생기기도 하고 울퉁불퉁하게 특이한데 어디에 그렇게 좋아요? 당뇨에도 좋고 혈압에도 만병통치예요. 만병통치라고 명성이 자자한 이 여주는 오래 두어 익히게 되면 쉽게 물러지는 성질 때문에 익기 전 수확을 하고 또 먹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익기 직전 초록빛일 때 가장 쓴맛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좋은 모모르데신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천연 인슐린 역할을 함과 동시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고혈압과 고지혈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여주 수확이 한창인 현장에 좀 독특한 광경이 눈에 띕니다. 어머니, 아니 왜 이 여주는 안 따고 왜 이 잎만 따고 계시는 거예요? 여주가 지금 여주가 보이잖아요. 네. 여주가 보이는데 햇빛을 많이 봐야 되는데 햇빛을 안 보면 여주가 안 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잎을 쏘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주가 더 잘 자라기 그렇죠. 위해서 네, 잎을 일주일하게 많아야 되죠. 네. 쌈은 싸 먹을 수도 있어요. 호박잎처럼 네, 싸 그렇죠. 네. 먹는 상추 대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애지중지 재배한 여주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와!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소리도 시원하네요. 아삭아삭한 소리와 함께 느껴지는 그 맛 어때요? 여주를 처음 접한 사람들의 통상적인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여주 음식 열전이 시작됩니다. 여주로 만드는 음식에 한계란 없다. 반찬으로 간편하게 즐기는 여주 음식에서부터 아예 안 마신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마신 사람은 없다는 여주로 만든 음료까지 이 모든 음식들의 재료는 바로 방금 막 수확한 싱싱한 여주. 여주 농가에서 전해주는 여주를 보다 맛있게 먹는 비법은 역시나 주방에 숨어있는 법이겠죠. 지금부터 여주로 만드는 건강 밥상을 안내해 드립니다. 여주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요리 어떤 게 있나요? 여주 차도 있고요. 여주 주스 있고요. 여주 호소 있고요. 여주 전 있고요. 여주 제육볶음, 여주 해무침. 여주는 모든 음식에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일반 채소처럼 여주를 활용하면 건강 밥상이 되는 여주의 세계. 그중에서도 군침 돌게 하는 이 비주얼의 소유자는 바로 여주 서대 회무침입니다. 기존 회무침과 마찬가지로 재료를 준비한 다음 생여주와 함께 버무리면 끝! 여름철 별미 완성입니다. 이 여세를 몰아 준비한 두 번째 여주 음식은 바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전입니다. 전. 방법은 역시 똑같습니다. 일반 전의 주 재료만 여주로 바꿔 노릇노릇 프라이팬에 구워내면 완성. 여주로 만드는 요리 참 쉽죠?
여자의 변신? 아니죠. 이제 여자의 변신 시대입니다. 이 여주 하나로 이 전에 무침에 고기까지 와 진짜 푸짐하네요. 이것이야말로 보기에 좋은 것은 당연지사요. 맛은 기본, 건강은 옵션으로 챙긴 웰빙 밥상. 생으로 먹기에 여주가 조금 부담된다는 분들은 여주와 설탕으로 만든 효소로 혹은 유산균 발효유와 함께 즐길 수 있고요. 여주를 은은하게 즐기고 싶은 분들이라면 여주를 자연광에 말려 덮은 차를 강력 추천합니다. 와 이게 여주로 무친 서대인데 색다를 것 같은데요? 요즘 먹으면 딱 좋을 여주 서대회.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해. 이게 아삭아삭해서 감칠맛이 훨씬 좋네요. 서대만 먹었을 때는 약간 밋밋한데 여주랑 섞이니까 아삭아삭하고 감칠맛이 좋네요. 오마 언제 다 불러? 너희나 된디 큰딸 송복심이 여주 묵고 건강해라. 송길석이 여주 묵고 건강해라. 둘이는 빼불라요. 딸도 둘이 딸 하나 아들 하나 남았어. 사남매요 이남이요. 못해 말을 언제 봤어야 돼. 우리 문정아 여주 묵고 건강해라. 우리 태정아 여주 묵고 건강해라. 또 우리 준아 건강 여주 묵고 건강해라. 우리 일종아 여주 묵고 건강해라. 또 우리 미아야 여주 묵고 건강해라. 나 텔레비에 나왔다. 이 군수가 우리 며느라 여기 내가 이렇게 리포트로 나왔다. 그러니까 미용에도 좋으니까 너그 이렇게 여주를 먹고 건강하고 바다에서는 해삼, 육지에서는 여자 건강하세요. 채소의 해삼 여주로 올여름 건강하게 마세요. 지용 씨, 네. 우리 주변을 보면요, 가끔 어느 한 분야에 이렇게 푹 빠져 있는 매니아층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요, 피리와 사랑에 빠진 한 할아버지입니다. 피리를 엄청 잘 부는 할아버지인가 봐요. 그렇기도 한데요. 직접 만들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 속이 텅 비어있는 길쭉한 관을 가져다 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뚝딱 피리를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데요. 네. 궁금하시죠? 궁금하네요. 지금 만나볼까요? 트로트부터 찬송가 이르기까지 피리 하나로만 궁짜락궁짝 못하는 반주 없다는 만능 피리 제조자 박정식 할아버지의 무한 피리 사랑 들여다봅니다. 피리도 잘 만들고 피리를 만들어가 세 개나 우리가 얻고 주고 해서 너무 좋지. 근데 나이가 들어갖고 조금 작년 게 몸이 아파가지고 조금 너무 아쉽습니다. 참모시기 저리 잘하시구나. 저 많은 피리를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참 잘하시구나. 너무너무 감동했습니다. 사실 연주하는 것보다 직접 피리를 만드는 걸 더 즐긴다는 박정식 할아버지. 멋진 피리 구경하러 집으로 고고씨.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건 각종 피리들. 베란다는 물론 집안 곳곳 인테리어 소품도 죄다 피리로 도배돼 있는데 모두 할아버지가 손수 만든 작품들이란다. 초등학교 졸업한 후에부터 이제 형님의 피리를 불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뭐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이렇게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하나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계속 만들었어요. 빗자루부터 훌라후프, 수도관까지 관이 뚫려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피리로 만들 수 있다는 할아버지. 피리가 악기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때로는 지팡이로, 때로는 회초리로, 때로는 이렇게 체조를 할 때도 요긴하다. 훌라후프며 수도관 심지어는 걸렛대와 빗자루까지
박정식 할아버지의 무한 피리 사랑에 집안 생활용품들도 나만하지 않는다. 이런 피리가 악기로서 제 기능을 합니까? 예, 제 기능을 하는데 소리도 아무래도 차이가 많죠. 이제 관이 조금 큰 것하고 이 내광이 좀 작은 것하고 차이가 있지요. 그렇다면 그 소리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재질에 따라 소리는 다르지만 분명 연주가 가능한 피리 맞다. 음악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악기 제조 기술을 따로 배운 것도 아니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음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일까? 선생님 직접 피리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만들 수 있어요. 재료만 구하면 바로 만들 수 있어요. 할아버지의 피리 재료는 아파트 주변 길가나 재활용센터. 뻥 뚫린 관이라면 뭐든지 오케이. 피리 만들 수 있어요? 예, 좋은 거 주셨습니다. 일단 필요하다니 챙겨서 가긴 하는데 무작정 구멍을 뚫는다고 소리가 나는 건 아닐 터. 이때 지갑에서 조심스럽게 꺼내는 무언가.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이게 피리 샘플이에요. 피리 샘플. 피리 샘플이요? 이게 피리도 있고 풍수도 있고 대금도 있고 거기에 또 뭔가 지금 그건 이따만하기가 큰 건데 그건 아직 한 번도 안 만들어 봤어요. 각종 피리의 운지 구멍의 크기와 간격이 표기되어 있는 견본. 말하자면 피리의 족보나 다름없는데 이것만 있으면 뭐든지 피리로 만들 수 있다는 할아버지만의 비법서다. 제가 악기점을 옛날에 한 군데 뭘 사러 가갖고 아는 데가 있었어요. 제가 원하는 걸 가서 얘기를 하면은 안 팔아요. 만들어서 부르라고. 이 종이를 싹 만들어 갖고 가갖고 이렇게 번호를 따와요. 거기 가서. 대충 구멍만 뚫어 소리가 나는 피리라 생각하면 오산. 음역의 폭도 넓고 음계도 비교적 정확하다. 저것만 있으면은 이 공부가 하나도 필요가 없고 이제 혹시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게 수도관 같은 거, 이 카텐본 같은 거 그런 것이 이제 더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소다가 이제 저런 톱날도 필요 없고 칼로 이제 이렇게 막 계속 문지르다 보면 열받아 가지고 똑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샘플 재가지고 이렇게 구멍 이런 칼 하나 가지면 다 만듭니다. 음악의 음자도 몰랐던 할아버지. 귀동냥으로 연주법을 터득했을 정도로 탁월한 절대 음감의 소유자. 뚝딱뚝딱 플라스틱 수도관으로 금세 또 하나의 피리를 만들어내는데 과연 수도관에서 또 어떤 소리가 날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좀 많이 외로웠거든요. 외로웠는데 옛날에는 이 피리들을 많이 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시주가락 같은 걸 불어보면은 참 엄마 생각이 나고. 힘들 때마다 엄마라는 호칭 대신 불어본 피리. 아들의 그리움이 빚어내는 소리를 이제 먼 하늘나라의 모친도 듣지 않았을까? 행복을 부르는 이 피리 소리, 여러분의 안방에도 들리시나요? 오랫동안 박정식 할아버지의 피리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내내 건강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아, 요즘 햇볕도 쨍쨍하고 날도 너무 좋고 그냥 어디론가 훌쩍 여행 떠나고 싶어져요. 이렇게 지용 씨처럼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여행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기차 여행인데요.
기차 여행 좋죠. 이 기차 타고 달리면서 이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진짜 아름답거든요. 네, 게다가요, 이 백두대간의 협곡과 절벽 그리고 바위산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한 기차 여행이라고 합니다. 지금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나 돌아갈래.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진정한 쉼표가 필요한 요즘 이 굽이굽이 흐르는 이 계곡을 따라 기차를 타고 싱그러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기차 여행이 있다고 하는데요. 도심을 벗어나 자연에서 만끽하는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진정한 힐링 여행. 지금부터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백두대간을 시원하게 가로지르는 협곡열차 여행 경북 봉화에서 만나보시죠. 산 높고 고리 깊기로 유명한 경북 봉화. 그중에서도 오늘은 협곡열차의 출발역이자 종착역인 분천역을 찾았습니다. 분천역은 지금 무더위도 꽁꽁 얼려버릴 것만 같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데요. 한여름의 산타 마을을 테마로 한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분천역이 좋다고 소문 나가지고 한번 와보고 싶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동화나라에 온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짱짱맨. 엄마하고 오늘 여행 둘이서 처음 와가지고 그냥 너무 좋고요. 삶은 계란에 사이다 꼭 먹어야겠네요. 열차 안에서. 네. 와. 분천역 곳곳엔 특별한 추억을 위한 체험거리도 가득. 수동 펌프질에 수고로움도 있게 해줄 꿀재미 레일바이크와 스릴 만점 레일 썰매까지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열차를 기다리는 내내 지루할 틈이 없답니다. 눈썰매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재밌게 눈썰매처럼 이런 썰매 탈 수 있어서 기차 시간 기다리는 동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다들 즐거운 표정입니다. 자자, 분천역 구경은 여기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협곡열차를 타고 신나게 달려볼까요? 여러분, 드디어 백두대간 협곡열차 V트레인에 오릅니다. 어떤 여행이 될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다 함께 즐거운 기차 여행 떠나시죠. 온 사방이 통유리로 시원하게 트여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하는 백두대간 협곡열차. 자, 잠시 후면 출발인데 지금 기분은 어떻습니까? 여고생 된 기분이죠. 수학여행 가는 기분. 여기서 수학여행 가는 네, 느낌? 네. 그만큼 들뜨고 설렌다? 그렇죠. 야, 어떻습니까? 아우, 기분 굿이에요. 백두대간 협곡열차는 경북 봉화 분천역에서 강원도 태백 철암역까지 왕복 운행하는 관광열차인데요. 옛날 석탄과 시멘트를 실어 나르던 길이 이젠 어엿한 여행 코스로 재탄생했습니다. 객실 내 모든 전원은 지붕 위에 설치된 태양광으로 작동. 여름엔 창문을 통해 자연 바람을 맞고 겨울엔 목탄 난로를 사용하는 그야말로 친환경 열차이기도 하죠. 야, 이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가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이유는? 이유는 멋진 아빠와 잘생긴 아들과 예쁜 아내와 멋진 자연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재미와 행복이 2배. 달리는 내내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비경들 사이로 푸른 자연을 만끽하며 달리는 협곡열차는 잠시 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강역 양원역에 멈춰섭니다. 단 10분만 간 정차하는 이곳에서 필요한 건 바로 스피드. 양원역 장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맛볼 수 있는 별미 주전부리들도 놓치면 아니돼요. 아이고, 향긋하네요. 아이고, 고생이 많습니다. 아이고, 뭐 고생은요. 아니, 어떻습니까? 열차 가다가 중간에 이게 간역에서 드시는 이런 시간은요? 아이고, 너무 좋아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데는 처음이지, 시보네, 이거. 80평생에 처음 왔는데, 이거 참 좋다, 이게. 봉화의 제철 농산물은 물론 입맛대로 취향대로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한 양원역 장터. 간역에서 만나니 더욱 정겨운 모습이죠. 이것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역인 양원역인데요. 이런 간역에 딱 멈추면 이 간식은 먹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은 시원한 막걸리에 돼지 껍데기입니다.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깔끔하게 원샷. 아, 시원하다. 여기에 양념이 된 돼지 껍데기를. 이야, 맛있네요. 이런 맛들은요, 여행을 더욱더 즐겁게 합니다.
회도 든든하게 채웠겠다 양원역에서의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목적지인 승부역으로 향하는데요. 시속 30km로 달리는 백두대간 협곡열차. 평소 자동차 여행에서 느낄 수 없던 느림의 미학을 유유자적 즐기기에 제격입니다. 자동차 타고 떠나는 여행이랑 이 기차를 타고 떠나는 여행이랑 자동차는 저희가 이 경치를 볼 수가 없는데 이 기차는 이렇게 여유롭게 볼 수가 있고 내가 이제 마음대로 볼 수 있다는 그게 아주 장점이네요. 네. 크고 작은 터널에 지날 때면 내 안에 숨겨진 댄스 본능이 폭발. 여기는요 터널 구간인데요. 터널을 지날 땐 디스코 타임입니다. 흔들어요. 흥겨운 디스코 타임이 지나고 봉화 지역 내에서도 오지로 손꼽히는 목적지 승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용객이 많지 않은 탓에 고요하고 적막한 분위기가 매력적인 간이역이죠. 승부역 주변으로 펼쳐진 자연 풍경들은 발길이 닿는 곳마다 어디든 힐링 명소가 되는데요. 그날 몸 상태에 맞게 다양한 트레킹 코스도 걸어볼 수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었다 갈까요? 와, 물소리, 바람소리 정말 좋다. 마련된 트레킹 코스를 따라 걸으며 휴식을 만끽해보는 사람들. 싱그러운 숲에서 피톤치드 샤워와 함께 쌓였던 피로도 싹 날려봅니다. 봉화의 청정자연이 자라가는 얼음장 같은 계곡물에 두 발을 담그면 뼛속까지 짜릿한 느낌. 오늘만큼은 신선도름 부럽지 않나요? 물이 정말 시원해요.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라서 그런지 물이 얼음물입니다. 얼음물. 오, 시원해. 승부역에서의 달콤한 피서를 마치고 분천역으로 되돌아가는 시간.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멋스러운 풍경을 놓칠세라 두 눈에 가득 담아보는데요. 오늘 경북 봉화군 일대에서 함께한 백두대간 협곡열차 여행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여행의 마무리 소감 한마디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자, 오늘 기차 여행 어떠셨나요? 모처럼 여름 휴가 내서 봉화에 놀러 왔는데 V트레인 기차를 타면서 많은 사색도 하게 됐고 일상생활을 한번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스트레스도 좀 많이 푸셨어요? 예, 최고입니다. 최고! 어디론가 떠나기 딱 좋은 계절, 굽이 치는 협곡을 지나 싱그러운 청정자연을 달리는 기차 여행. 여유와 힐링이 넘치는 봉화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오늘 정말 멋진 날씨예요. 좋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어서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싹 씻겨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백두대간 협곡열차 꼭 한번 타보세요. 이어서 이번 주 전북 소식입니다. 전문가와 일반인이 함께하는 2013 전북 바이오 블리츠 생물 다양성 탐사 대작전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바이오 블리츠란 24시간 동안 일반인과 전문가가 참여해 한 지역의 생물종을 찾아 목록으로 만드는 과학 참여 활동입니다.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전라북도가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9월 4일과 5일 1박 2일로 진행되며 접수는 19일부터 선착순 100명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전통 문화유산 답사와 함께하는 생명평화 주말학교가 오는 22일과 23일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장소는 고창 고인돌 유적지와 하전 갯벌마을 일대입니다. 템플스테이를 겸해서 이루어지는 이번 행사에는 도내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군산 시립합창단 콘서트 나는 군산 시립합창단이다가 오는 21일 오전 11시 군산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만 7세 이상이면 관람 가능하고요. 공연은 무료입니다. 지역 작가들의 작업을 꾸준히 지원해온 서신갤러리에서 여자 사람 전시회를 엽니다. 이 여성이라는 공통 코드를 지니고 있는 작품들을 통해서 이 시대 여성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이번 전시의 목표인데요.
9월 2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색다른 전시회 한번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광대, 최고의 판소리 명창을 찾는 한판 무대 광대전이 올 가을 전주 향교에서 열립니다. 네, 이 대통령상을 수상한 명창들이 모여서 이 귀명창 청중들의 평가로 그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광대전에서 우승했던 명창들과 젊은 명창들이 함께 무대를 펼친다고 하는데요. 네. 올해 역시 기대가 큽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리꾼과 청중이 한데 어우러지는 이 판소리의 진면목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대전 4탄 명창대첩은 이달 28일까지 청중평가단을 모집하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